금융자산 10억을 보유한 대한민국 부자들은 올해 어디에 투자하려고 할까요? 돈은 얼마나 많이 있어야 행복한 걸까요? 10억, 20억이면 충분할까요? 아니면 돈은 많을수록 행복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부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부자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무슨 취미를 가지고 있으며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아볼게요.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발행한 2024년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가진 대한민국 부자들의 올해 투자 계획 1순위는 어디일까요? 부자들의 올해 투자 의향 1순위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금이 차지했어요. 주식은 3위였고 투자 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상당수 많았습니다. 2024년은 실물 경기와 부동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는 부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부자가 더 많았습니다. 경기 전망을 기반으로 2024년 올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물어본 결과 70%가 지난해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지난해 대비해서 금융자산을 늘리겠다는 비중은 10%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부동산 투자를 늘리겠다는 응답은 소폭 증가해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대한민국 부자들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50%로 금융자산 46%보다 높았어요. 부동산 비중이 작년에 비해서 8%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지난 부동산 하락장의 영향이 반영된 듯하네요. 부동산 비중을 줄여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할 때 다시 매수를 고려하는 분이 늘었다고 합니다. 부자들에게 돈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에게 돈이란 땡땡이다 라는 물음에 부자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부자들이 가장 먼저 꺼낸 단어는 편안함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이 살아가는데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부자들이 일반 대중에 비해서 돈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반면에 돈을 필요하기나 고통과 구속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하는 경향은 일반 대중이 부자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돈은 더 절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돈을 삶의 전부로 생각하거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삶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부자보다도 일반 대중이 2배 내지 3배 정도 높게 나타났어요. 부자는 일반 대중에 비해서 돈이 부족해서 생긴 부정적 경험이 적기 때문일 수 있죠. 또는 돈이 없던 기억이 너무 오래되어 지금은 추억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일반 대중의 삶은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에 대해 더 절실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럼 과연 돈이 얼마나 많으면 행복할까요? 이와 관련된 연구는 수차례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리처드 이스털링 교수는 경제력이 높아지면 행복도도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해서 기본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는 경제력이 증가해도 행복이 함께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즉, 돈이 많으면 행복도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 돈을 벌게 되면 그때부터는 행복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부자들은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요?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부자가 일반 대중에 비해서 2배나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반 대중의 34.9%가 만족한다고 대답한 반면 부자는 2배가 넘는 69.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어요. 삶의 만족도는 총 자산이 50억이 될 때까지는 자산이 비례해서 삶의 만족도도 증가해요. 이후 70억까지는 만족도가 조금 감소하지만 100억이 될 때까지는 다시 증가하네요. 자산이 50억까지는 자산이 늘어날수록 삶의 만족도도 증가하니 50억까지는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부자의 일상생활은 어떨까요? 하루하루는 별것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일상적인 하루의 작은 차이가 쌓여서 인생의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부자들의 일상 루틴은 얼마나 특별할까요? 부자들은 오전에 종이신문 보기, 운동과 산책, 하루 일과 스케줄링, 독서를 하는 루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히 부자 중에서도 자산 규모가 클수록 신문이나 뉴스를 많이 보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관심 뉴스 분야에서도 부자와 일반 대중은 차이가 났어요. 부자들은 경제에 관한 뉴스에 관심이 있어요. 반면에 일반 대중은 연예와 스포츠 뉴스에 부자보다 2배 더 관심이 많았어요. 저도 스포츠와 연예에 대한 뉴스를 재미로 많이 봤는데 이제는 경제 뉴스로 관심을 돌려야겠어요. 한 가지 또 부자와 일반 대중의 차이가 큰 것이 있어요.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독서입니다. 일반 대중은 1년에 6권의 책을 읽는데 부자는 1년에 10권을 읽는다고 해요. 빌 게이츠나 오렌 버핏, 마크 저크버그도 독서 강호로 알려져 있죠.
독서가 성공의 비결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어요. 부자들에게 독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인 것이죠. 책을 일부러 집안 곳곳 여기저기 아무 곳에나 두고 쉽게 손을 뻗어서 읽을 수 있게 해둔다고 하네요. 선호하는 책의 분야도 차이가 났어요. 일반 대중이 주로 소설과 자기개발 서적을 읽는데 반해 부자들은 주로 인문사회 서적을 읽는다고 하네요. 저도 한동안 자기개발 서적을 많이 읽었는데 읽다 보니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 인문학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인문학 책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자기개발 책을 읽을 때랑은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부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취미는 무엇일까요? 3위는 헬스이고 2위는 골프예요.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바로 산책과 걷기입니다. 약간 의외이신가요? 저도 골프와 같이 비싼 취미가 1위일 줄 알았는데 돈이 들지 않는 산책과 걷기가 1위네요. 산책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산책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산책은 생각을 정리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칸트도 산책을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정리했다고 하네요. 저도 오늘은 근처 공원을 걸으면서 생각들을 정리해 봐야겠어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